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간 교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님들 소리 다 잘 들리시면은 1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 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그 어려운 장세가 계속 그죠? 이어졌었어요. 그 시장 상황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식시장 잠시 한번 보고, 자, 종목 이야기, 매매 기법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동평균선이 다 지워졌네요. 자, 이동평균선도 잠깐 그 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예, 추가를 좀 하고요. 자, 지금 회원님들, 코스닥이구나. 자, 회원님들 화면에 지금 자, 보이시는 것이, 자,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인데, 얼마 전까지 그 2000포인트를 한번 예, 넘을 뻔 했어요. 그죠? 예, 넘을 뻔 했었는데, 살짝 그 종가 기준으로는 2000포인트를 좀 아슬아슬하게 예, 넘었다가 뭐 밀렸다가 넘었다 밀렸다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한 달간 그죠? 근 한 달간 여기 2000포인트 부근에서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놀았던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간 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죠?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펀드 환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매도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혹은 매도에 의해서 뭐 어쨌든 누가 매도를 했건 중요한 것은 이 2000포인트를 다시 결국은 뭐 지키지 못하고 사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밀렸는데 자 문제는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반등 다운 반등 없이 뭐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반등이라도 좀 주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빠져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전해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소 예, 이 구간에서 돈을 좀 예, 사실 돈을 좀 잃을 수 있는 자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그죠? 낙폭 단기 낙폭 과대 이후에 자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 그죠? 자 이와 같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 개인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역시나 또 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좀 살짝 또 소외받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받는 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또 여기서 얼마 안 올라가면은 조금만 또 올라가면 또 그죠? 이 목전에 이제 2000포인트를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 이 자리까지 과연 이제는 뭐 2000포인트다 이러면 오히려 그 기대가 되기보다는 회의감이 들죠. 회의감이. 예, 삶은 돼지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2000포인트 갔다가 또 밀리는 거 아니냐. 또 밀리겠지. 또 밀릴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오히려 2000포인트를 뚫고 더 가자가 아니라 이제 덜컥 2000포인트다 이러면은 오히려 걱정부터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정님 반갑습니다. 자 그런 와중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막 어렵고 그죠? 더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고 매매에 대해서 불안감도 더 많이 생겨. 차라리 매매를 하지 말까? 뭐 2000포인트를 좀 올라가면 매매를 해볼까? 그때 가서 좀 매매를 다시 해보는 게 낫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도 없고 왠지 2000포인트 가면은 또 뭐 밀려가지고 야 이 종목이 또 와장창 또 다 밀리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이실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일수록 자 오히려 이 회원님들에게는 이 간단하면서도 회원님들이 지키실 수 있는 좀 그런 아주 강력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 철쭉새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간단한 원칙들이 어떤 게 있으면 어떤 원칙들을 회원님들이 자 지키셔야지. 그걸 끝까지 믿고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원칙들이 그러면 과연 끝까지 믿고 한번 지켜볼 만한 원칙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 증시 자체가요. 회원님들 자 보세요. 자 요거 지금 회원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차트인데 뭐 물론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딱 단 한 가지 이거. 요렇게 줄 그어놓고 자 요렇게 줄을 그어놓고요. 여기를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십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게 단 한 가지 이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요 네모 공간을 그 누구도 미리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회원님들 이해되시면 자 1번 한 번만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왜 어려운지.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단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해놓은 구간, 저 구간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지금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주식하면서 24시간 365일 내내 항상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그게 자기 돈이 아니거나, 그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자기 돈이라면, 아니면 자기도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라면 절대로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할래 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원래 불안한 거예요. 원래. 나는 주식 투자만 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노? 편하다고 느끼죠? 그거는 매매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이 안 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신다면은, 자, 그건 문제가 되겠죠. 자, 1인 기업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우측을 모르기 때문에, 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주식 투자를 그나마, 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나마.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뭐가 비정상? 아예 잠도 못 자고 그냥 밥이 안 넘어가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이거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있죠. 일도 하기 싫고 막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이 주식 투자가 상당히 좀 위험해집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까지는 안 되면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이 적어도 밤에 그래도 잠은 좀 자고 인간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금액을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되는지는 제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뭐 망하면 안 되니까 큰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옳은 말이긴 한데 반드시 그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지난번에 제 강의 다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난 들어서 알고 있다,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왜 소액으로 해야 되는지 안다. 혹시 들어서 기억나시는 분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셔가지고, 예, 개미SS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카페에, 여기 있어요. 주식 강의 동영상 게시판.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을 좀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83번 게시물. 자, 소액 투자. 소액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소액으로 이 주식 거래를 해봐야만 하는 이유. 왜 소액으로 일단 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걸 모르면은 회원님들이 일단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그럴 자신 있으면. 처음부터 내가 가진 전 재산 가지고 해보시란 말입니다. 대신에 저는 자, 그 뒷일에 대한 책임은 저는 전혀 못 집니다. 저는 그 책임은 전혀 못 져요. 주식, 지금 회원님들이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으시든지 간에 주식 시장은요, 그 돈을 회원님들의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돈은. 얼마든지 주식 시장에 오면은 그 돈을, 자, 회원님들이 한 5억을 들고 있다. 그 5억이 1인 기업님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하락천사님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제 주머니로 들어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주식시장에서 따간 돈이 아니거든요. 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벌어간 돈만 인정하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뭐 박사학위가 있든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건 간에 주식시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란 말입니다. 자, 제 이야기 이해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자기가 얼마나 좋았던, 얼마나 똑똑하고 영재 천재 소리를 들었건 간에 그런 이야기들은 필요 없어요.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상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돈을 비트의 속도로 잃을 수가 있어요. 비트의 속도로 따갈 수도 있고 비트의 속도로 딸딸 다 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이 시장에서 벌어간 돈이 아닌 이상은 사회에서 벌어서 자,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그 돈 인정 안 해요. 얼마든지 그냥 쪽 빨아 당겨버립니다. 그냥. 얼마든지 회원님들은 돈을 딸딸 잃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소액 투자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소액 투자로 해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은 제가 또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시가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시가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빨리 좀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가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추세가 종목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될 것 같은 될지도 모르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뭐 물론 다소 운이 좀 따라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다소 약간의 뭐 매매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뭐 운이 좀 따라주면은 뭐 수익을 더 크게 내기도 하고 뭐 적게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자, 시가 돌파 매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끔 한 번씩 회원님들이 크게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에 완전히 그러니까 상승 초입 때 그 강한 추세에 다소 좀 올라탈 수 있는 자, 그런 매매 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원님들이 일단은 뭐 아프리카 TV든 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자, 우리가 종목을 요렇게 차트를 요렇게 좀 좁혀 놓고 보면요. 좁혀 놓고 보시면은 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할 때 공통점이 바로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인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맞나요? 보시면 다소 좀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모여요. 모입니다. 그죠? 이런 성향을 좀 지니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뭐 다른 여러 종목 좀 더 볼게요. 자,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자, 종목이 급등을 하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성향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막 급등이 나오는 자리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매매기법 이런 매매기법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매매기법이 무조건 종목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매매기법이다 뭐 이런 말은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데 왜 이제 이런 매매 기법을 저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제가 돈이 없던 시절에 좀 수익이 아무래도 빨리 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좀 강하죠.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다 보니까 빨리 반등이 나와요. 후닥닥 들어갔다가 빨리 먹고 또 딴 거 사고 막 또 수익 내고 또 딴 거 사고 막 욕심이죠 한마디로. 내가 산 종목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후닥닥 빨리 팔고 없는 돈에 다른 거 또 들어가가지고 또 돈을 벌지 않을까. 한마디로 뭐 완전히 욕심만 그냥 가득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좀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자꾸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죠. 어떤 종목이 좀 빨리 올라갈까? 아니면 어떤 종목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갈까? 자,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더라 이거예요. 모이더라. 자, 모이더라. 자, 그런데 모인다고만 해서 모든 종목이 무조건 다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모인다고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지점을 이렇게 확대를 해봤다 이거예요. 확대. 확대를 해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 규칙적인 패턴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규칙적인 패턴들이. 예를 들면 자, 요 두 개의 공통점을 딱 우리가 보면은 그죠? 이동평균선을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일단 올라오더라. 자, 이렇게 뚫고 올라오더라. 이 공통점이 일단 눈에 딱 띄는 거죠. 이 공통점이. 이평선을 예를 들면 21선 혹은 61선 혹은 121선을 뚫고 올라오더라. 예, 청빈님 반갑습니다. 자, 요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자, 121선이 맨 위에 있는데 이 자리를 요렇게 뚫고 올라옵니다. 요렇게. 그죠? 일봉 121선이 자, 맨 위에 있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 21선이나 61선이라든가 121선 보통 이런 어떤 중장기 이평선들을 우리가 보통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다소 많이 부여하죠. 그죠? 뭐 물론 저런 이평선 근처에 실질적으로 뭐 전 고점이나 전 저점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뭐 꽤 있습니다. 자, 아무튼 21선, 61선, 121선을 뭐 흔히 증시에서는 저항대다, 뭐 심리적인 저항대다, 뭐 이런 식으로들 뭐 매물대가 그 안에는 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121선 이렇게 이평선을 강하게 그죠? 거래량을 좀 수반을 하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 저도 사봤어요. 장중에 뚫고 올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줄 알고 제가 이걸 안 사봤겠냐고. 이게 장중에는 모양이 요렇게 됐었어요. 장중에는 모양이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그죠? 맞나요? 우리 원님들 장중에는요. 이게 모양이 어떻냐면은 장중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데 장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한번 요런 자리에서 막 따라 붙겠죠. 막 따라 붙는단 말입니다. 왜냐면 뚫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줄 알고 가는 줄 알고. 그런데 모양이 홀쭉해지는 거 이렇게 밀리겠죠. 이렇게. 그죠?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쭉 밀리겠죠.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 뚫을 줄 알고 이 121선을 뚫고 나갈 줄 알고 샀는데 계속 장중에 쫄쫄쫄쫄 밀려버려요.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을 해버리죠. 음봉으로.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뚫을 줄 알고 따라 들어갔는데 쭉 밀려버려요. 상당히 힘들죠. 이 경우는 이제 손절을 어디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절을 61선 뚫어줄 때 샀다가 뭐 마이너스 2% 빠지면 손절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만약에 이게 61선이다 이거예요. 이게 61선이다. 장중에 종목 이래버려. 올라갔다가 이런 경우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올라가서 따라잡았어요. 샀어. 밑으로 빠졌어. 손절. 다시 또 올라가네. 매수. 밑으로 빠져. 손절. 올라가네. 매수. 밑으로 빠져. 손절. 올라가네. 매수. 밑으로 빠져. 손절. 이러면 하루 만에도 매수와 손절을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런 식의 종목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급등주에서는 종목이 순간 급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 찰나에는 이런 경우도 꽤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몇 번 매매를 실패해버리면 매매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드디어. 이게 분명히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가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게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도대체 타이밍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타이밍을. 이게 뚫을 건지 안 뚫을 건지를 내가 좀 미리 좀 알 수만 있으면은 이게 좋겠는데 그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게 뚫을지 안 뚫을지 그걸 미리 점괘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없더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차선책이 뭐냐. 실제로 이렇게 뚫어주는 걸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뚫어주는 걸 눈으로 확인하자. 차라리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해버리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아래 꼬리로 살짝 전일 종가 근처까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 뽑아가지고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장중에 모니터링이라는 걸 했겠죠. 모니터링이라는 걸. 아침에 이제 시가에 갭 띄우고
요렇게 살짝 미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아, 이러고 그냥 밀고 그냥 종목이 끝나고 망했겠구나. 근데 자, 종목들이 모양이 요렇게 양봉으로 모양이 싹 바뀌더라고요. 싹 바뀌더라. 계속 저는 구경만 했겠죠. 일단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종목들을 미리 다 뽑아놓고 차후에 종목들을 계속 추적을 했겠죠. 움직임들을 실제로 어떻게 가는지 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 시간을 끌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보이는 종목처럼 뭐 다소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좀 들자면은 뭐 아프리카 TV라는 뭐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121선 뚫어주고 그 다음날 살짝 아래 꼬리를 전일 종가 근처까지만 밀었다가 이렇게 시가를 뚫어주면서 다시 재차 빠르게 이렇게 쭉 당겨주는 뭐 요런 스타일도 있고, 별의별 스타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스타일들이. 중요한 것은 이 121선을 혹은 21선을 혹은 61선을 요렇게 뚫고 난 이후에 종목을 건드려도 어차피 많이 올라갈 종목이면은 조금 늦게 사더라도 상관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완전히 뚫어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하더라도 전혀 늦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늦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이 다음날 갭을 띄우고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당겨주는 종목이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이제 정리를 시키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서니까 이런 종목이 더 가겠거니 하고 이런 자리에서 뭐 종가 매수를 한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막판에 이렇게 뚫어주는 걸 보고, 그죠? 121선 뚫어줄 때, 그죠? 여기 딱 뚫어줄 때, 요 구간에서 또 따라붙은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개인들을 이제 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짝 음봉으로 살짝 밀어버리면서, 그죠? 평단 부근이라든가 그렇게 개인들이 따라 붙었을 법한 뭐 평단 부근의 자리까지 한번 슬쩍 지그시 눌러버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보유 포지션을 정리를 좀 시키고 땡겨버리겠죠. 왜냐하면 상승 초입 때부터 이 개미들을 너무 주렁주렁 달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은 수익 실현한답시고 종목을 던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비싼 가격에서 그 주식을 사주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지 타산이 물론 맞겠지만 상당히 좀 걸리적거리게 되겠죠. 이 주가 상승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그런 걸림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 초입 때 정리를 다 시켜버려야 되겠죠. 세력들은 절대로요, 이 파일을 나누지 않아요. 제가 이거 우리 방 회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절대로 이 세력들은 회원님들과 파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정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절대로 개인들을 달고 끝까지 가지 않아요. 정리를 다 시켜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초입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한번 거진 다 누르고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나와있네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눌러놓고 땡기는 흐름이죠. 한번 눌러놓고 그냥은 안 가죠. 그죠?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상승 초입일수록 더 그렇단 말입니다. 자, 다시 어부부 반도체라는 종목으로 돌아와서 요 종목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요 종목. 자, 이렇게 121선을 뚫어주더라. 조건이 121선을 뚫던가, 아니면은 61선을 뚫던가, 자, 21선을 뚫던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언급한 21선이라든가 61선, 121선이 가장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제가 언급한 저 이평선 중에 하나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요. 저 위에 다른 이평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지금 보시면 121선 위에 아무 이평선도 없죠? 그죠?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은 121선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저래야 된다고요. 다른 그 어떤 이평선도 있으면 안 돼요. 뚫어주는 이평선, 돌파당하는 이평선 위에는 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뚫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제 뭐다? 갭 상승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갭 상승. 갭 상승.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요 종목이 갭 상승이 한 1% 정도 갭 상승이 있었습니다. 1% 정도 갭 상승. 그죠? 1% 정도 갭 상승이 있었고 아래 꼬리가 그저 전일 종가 혹은 전일 종가 아래로 보시면은 밀어놨죠. 아랫꼬리가 이렇게 밀어놨죠. 그리고 시가를 다시 뚫어줄 때, 즉 양봉 전환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양봉 전환할 때가. 그래서 이 종목의 그림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자 우리 회원님들 계속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선이 자 121선이라고 칠게요. 121선. 자 회원님들 지금 보시는 요 선이 자 드디어 121선입니다. 121선. 자 그리고 어느 날 종목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자 요렇게 뚫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뚫어놨어요. 요 뚫어놓은 캔들을 우리가 1번이라고 간주할게요. 1번. 자 요게 1번 캔들이에요. 그 전날 있었던 캔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대강 한 2번 요걸 갖다가 2번이라고 간주. 여기 2번. 그 전날 또 그 전날 있었던 걸 3번. 요걸 갖다가 자 3번이라고 간주할게요. 3번. 자 요런 식으로 자 121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뭐 이평선들이 쫙 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하는 이렇게 캔들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관종에 포함시키는 거. 관종. 자, 관종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관심 종목에 자 드디어 편입. 자 편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을 띄우면서 종목이 자 갭 띄우면서 종목이 여기서 딱 시작하더래요. 여기서 갭을 딱 띄우면서 자 여기서 이제 시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가 여기가 이제 시가가 되겠죠. 아침 시가가 자 갭을 딱 띄우면서 자 종목이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더라. 자 시작을 하더라 이겁니다. 회원님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더니만 그죠?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자 조금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 올라가더라.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 이거 장중에 계속 구경을 하겠죠. 일단은 아직은 매매 기법이 매수 타점에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회원님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는데 종목이 자 요게 캔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갭 뜨고 분위기 좋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요렇게 자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부근까지 일단은 전일 종가 혹은 전일 종가 아래로 주가가 요렇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회원님들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다 보면은 자 지켜보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아래 꼬리를 딱 달고 올라가주는 시점이 딱 등장을 하죠. 그죠? 요렇게 모양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요렇게 모양이 바뀐다고요. 자 그래도 사면 안 되죠. 일단은 전일 종가까지 밀렸다 올라가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다가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 모양이 요렇게 어느 순간 자 바뀌는 시점이 오죠. 요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시가를 드디어 뚫어주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시가다. 그러면 주가가 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와 버린다고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딱 올라오는 시점이 딱 등장을 한다고 1분봉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원님들이 이게 만약에 자 그날 당일의 시가다. 여기에다가 주문을 딱 걸어 놓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살짝 밀리면서 체결이 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 주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요거 이해되시면 1번요. 요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 이거예요. 요렇게 시가를 뚫어주면서 자 양봉으로 전환을 할 때 음봉일 때는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양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요때도 마찬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요때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양이 요렇게 바뀐다고요. 장중의 모양이 지켜보다 보면 종목을 지켜보다 보면 이게 요렇게 모양이 바뀐다고요. 요렇게 바뀐다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그죠? 이렇게 모양이 만약에 딱 바뀌면은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 시가 여기에다가 주문을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한 번에 이게 갑자기 모양이 바뀌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한 번에 뭐 갑자기 뭐 쭉 당겨가지고 수직 상승 나와버리면은 아이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가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에 자 시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회원님들이 자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상당히 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자 시세 발산이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삼위각기라는 종목 볼게요. 저는 이제 삼위각기라는 종목이 이때 당시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시장 상황도 조금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61선 이렇게 뚫어주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매물대가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거래를 안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상을 해버린 거지. 예상. 감히 한낱 인간 주제 시장에서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려는 그런 엄청난 이제 중범죄를 저질러 버렸지.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는 한낱 인간 따위가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내가 또 옛날에 그 못된 버릇 나오는구나. 남들 예측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캐내려고 하는 거. 나만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만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캐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런 심보를 가진 이상은 진짜 어마어마한 대성은 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려는 행동 자체가 제일 못된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시 리버모어라는 정말 이 위대한 투자자도 한마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언하려 하지 않는다. 그죠? 그냥 단지 보이는 움직임에 반응하려 할 뿐이다. 야, 그 말이 참 내 이 주식 인생 평생상 평생 주식 인생상 가장 내가 담아놓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그걸 또 어기는구나. 또 뭔가를 예측하려고 했구나 하고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여기서 막혀갖고 의뢰 아이고 이거 뭐 못 가겠지. 이거 못 갈 거야.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뭐 또 가겠어. 안 해, 이씨. 이거 말고 뭐 종목 많은데 안 해. 이래버렸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죠. 마음이 불편하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좀 덜 불편했는데 여기까지는 마음이 덜 불편했죠. 에이, 뭐 내일 되면 아마 이렇게 빠지지 않겠어? 내일 되면 이렇게 빠질 거야. 내일 되면. 여기까지가 한계야.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밀리네. 딱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혼자 마음의 위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딱 밀리는구만. 딱 보니까 뭐 답 나오네. 밀렸어. 끝났어. 이랬는데 그 다음날 훅 더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굉장히 그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게 보기가 싫어지는 거지. 그래 딱 보니까 여기서 끝났다. 그래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딱 보니까 여기서 끝났네. 이제는 더 못 가겠지. 설마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우리 방 회원님들한테 이거 더 못 갈 거라 했단 말이야. 더 못 갈 거라 했단 말이야. 너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이 세상에 이게 계속 올라가네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상한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죠? 굉장히 안 좋아지죠. 굉장히. 야, 이것이 차라리 이 매매기법 자체를 안 알려줬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매매기법을 몰랐으면은 이 사단이 안 나는 건데, 야, 이거 괜히 말한 게 아닌가. 엄한 데다가. 자, 엄한 걸 후회하고 자빠졌죠. 엄한 걸 후회하고. 애초에 주식 시장을, 종목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한마디로 그죠? 건방 떨다가 당했는데 건방 떨다가 이 시장에는 나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회원님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여기서 밀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 여기서 밀리든가 자 여기서 밀려버리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밀렸었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밀리겠지. 밀리겠지. 윗골이 달았네. 밀릴 거야. 밀렸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한 것보다 제가 판단한 것보다 종목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가끔 회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보다 종목은 더 올라가고 종목은 더 빠지죠. 왜 그럴까요? 항상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는 더 올라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는 더 빠져요.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요. 답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한참을 그렇게 몇 년을 생각하고 나서 얻어낸 결론이 단 이거 하나예요. 세상.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도출돼 버렸죠.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인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뿔 노력을 해봤자 예측을 하려고 해봤자 내 예측이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시장에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측이나 예언 따위는 이 주식시장에서 뭐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짓은 하지 말자라고 더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딴 필요 없는 행동 따위는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매매 기법대로만 내 원칙대로만 일단 하자. 그리고 나서 손절을 치면은 손절을 치든가 수익 실현할 거면 수익 실현을 하든가 더 그래야 되겠다. 항상 저도 배웁니다. 항상 저도 이 시장으로부터 배워요. 세상에는 역시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자, 회원님들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는 되시죠? 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회원님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회원님들이 항상 뭔가를 예측을 하고 에이 매도 해버리면은 그거보다 항상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야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은데 에이씨 그냥 빨리 팔고 나가야지 했는데 종목이 올라가 버려. 야 이거는 망했다. 이 종목 이제 끝났어. 야 폭락 끝났어. 이거 더 별 볼 일 없어 이랬는데 그 다음날 막 미친 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시장에는 나보다 똑똑한 인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이나 예언을 해봤자 어차피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시장에는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요. 자, 이런 시가 돌파라든가 꾸준히 뭐 눌림목이라든가 자, 지금 배우고 계시는 뭐 시가 돌파 매매 기법이라든가 자, 이런 패턴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꾸준하게. 예를 들면은 자, 이런 패턴이 꾸준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패턴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겠죠.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왜 이런 패턴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일까? 꾸준하게 나오는 것일까? 여기 21선을 딱 뚫어줬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회원님들 21선. 21선 뚫어놨죠? 거래량 실어주면서 그 다음날 갭 띄우고 살짝 아래 꼬리 주고 양봉 여기 전일 종가 부근까지 그죠? 꼬리를 딱 주고 양봉 전환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왜 매매 기법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지? 이제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은 왜 반복되는 시장에서 뭐 쌍바닥이니 전고 돌파니 눌림목이니 뭐 투매니 뭐 별의별 매매 기법들이 다 있는데 자 왜 이런 현상들은 반복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죠?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왜? 자, 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왜냐? 이거는 바로 인간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본성.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 하나. 가장 강력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 하나. 그게 뭐다?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는 때려 죽여도 쉽게 고칠 수가 없죠. 때려 죽여도. 때려 죽여도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밝혀졌어요. 과학으로도. 그 인간의 그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뇌 손상.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집도 못 찾아오겠죠. 뇌의 일부가 날아갔으니까. 집을 못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반이 어느 날 아저씨가 사라졌어. 큰일 난 거죠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 기억도 못하는 인간이 집을 밖으로 나갔으니 이거는 뭐 다시 찾기는 글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을 찾아서 오더라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들이 드디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조사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한 단어로밖에는 결국은 설명을 못했죠. 습관이요, 습관. 습관이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습관이. 어떤 이 군중들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행하는 똑같은 인간들의 반복된 행동 패턴,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비슷한 행태의 모습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완전히 헷가닥 돌지 않는 이상은 이 비슷한 행동들을 이 개인들은 반복해서 매일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차트에 녹아들어져가 있다고요. 녹아들어져.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강력한 습관이라는 거. 그럼 습관은 어떻게 생기느냐?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또 공포, 탐욕, 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주식시장에서 패턴으로 나타난다고요. 패턴으로. 이 패턴을 좀 더 수치화시키고 좀 더 공식화시킨 것이 바로 뭐다? 이제 매매, 소위 말하는 매매 기법이 되는 겁니다. 기법. 매매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 기법대로만 매매를, 소위 말하는 이 기법은 자기한테, 회원님들에게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내가 시가 돌파 매매 기법으로 어떤 종목을 거래하는 자리가 있어 라고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은 거래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계속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더 보여드릴게요. 자, 데아티아라는 종목, 데아티아이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설명하기, 모양이 조금 쉬운 거, 조금 더 쉬운 거, 설명하기 조금 더 쉬운 거. 자,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다시 치겠습니다. 루트로닉. 자, 루트로닉. 어느 순간 121선을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올라왔어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자, 일단은 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모양만 가지고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121선을 뚫어주는 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가에 갭 띄우고, 자, 여기 이날 보시면 시가에 갭 띄웠죠? 맞죠? 그죠? 여기가 시가, 그 다음에 여기가 전일 종가니까, 맞습니까? 시가에 갭도 띄웠고 전일 종가 부근까지 아래 꼬리로 살짝 밀어놨죠.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돌파를 한 캔들을 1번, 그 다음에 그 전날 2번, 자, 그 전전날 3번, 자, 그 전전날을 3번이라고 할게요. 자, 손절은 1번, 2번, 3번 저가 중에서 제일 낮은 저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손절. 자, 손절은 1번부터 3번. 자, 3번 중에서 그냥 제일 낮은 저가를 자, 손절선으로 잡는다.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자리에서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 자, 시가를 뚫어줄 때 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요. 자, 쭉 올라가서 어쨌든 뭐 수익을 좀 다소 많이 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수익을 좀 많이 냈어요. 자, 꽤 냈다라고 칩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매매 기법을 회원님들이 과연 회원님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들까? 그거는 회원님들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대다수의 개인, 제가 왜 이렇게 매매 기법을 자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하는지 회원님들은 모르시죠. 야,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나면 이 매매 기법을 저 사람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나. 물론 저야 제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해서 돈 벌어먹고 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제 매매 기법을 다 공개를 한다 이거예요. 맞나요? 회원님들 거의 다,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저도.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제가 90% 이상은 회원님들한테 공개한다라고 저는 확실히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지금 유료 회원님들도 아마 거기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90% 이상을 다 뿌리고 있다. 분명히 다 인정하실 거예요. 분명히 다. 다들 인정한다고요. 다 내가 뿌려버린다고요. 거의 한 개 정도만 빼고는, 만약에 핵심 사항이 10개다. 그러면 9개는 다 알려줍니다. 한 개 정도는 안 알려주겠죠. 한 개 정도는. 왜냐하면 전부 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 제 방송을 듣는 건 아닐 테니까. 대부분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뭘 믿고, 그죠, 뭘 믿고 저 인간이 저렇게 공개를 하는 것일까? 한 번쯤은 회원님들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뭘 믿고 저렇게 공개를 다 하는 걸까? 저는 절대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못 따라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원님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제 매매 기법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면 한 3명? 한 3명쯤? 그나마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3명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요, 한 명도 못 따라할 겁니다. 그나마 제가 설명하니까 한 3명 정도? 그럼 나머지 97명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97명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봐. 그냥 대강 해버리는 거예요. 대강. 대강 보고 종목이 보니까 뭐 여기 뭐 대강 뭐 비슷한 거 하나 나오더라. 대강 비슷한 거 하나 나오더라. 여기서 뭐 종목을 발굴해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을 냈다라고 칠게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대강 보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 이거. 여기서 여기 21선 뚫어주는 종목 나왔네. 자, 여기서 잘 모르고 그냥 여기서 한번 사요. 잘 모르고 해당도 안 되는데 사. 그래서 운 좋게 뭐 수익을 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밑으로 빠져요. 자,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손절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에이씨 안 맞네 안 맞네, 에이 안 맞네, 아 짜증나네, 안 해. 일단 이런 분들이 한 절반. 이런 분들이 일단 한 절반. 자기가 맞게도 안 해놓고 틀려가지고 이제 손절 쳐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이제 망했는데, 그런 분들이 일단은 절반이에요. 절반. 일단은 그런 분들이 절반.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반이 떨어져 나와요. 내가 이때까지 강사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요. 여태까지 만난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주식시장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제가 정모도 하고 모임도 하고 어디 사냐고 물어갖고 내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저만큼 아마 이 강사 생활하면서 사람 많이 만나본 사람도 아마 없을걸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좀 잘 되다가, 자, 몇 번 좀 잘 되다가 슬슬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게 됩니다. 맞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분은 맞게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제 한 3번 따다가 이제 한 2번 잃은 거예요. 3번 따다가 한 2번 잃어버렸어요. 이제 갑자기 장이 막 이런 식으로 좀 빠진 거지. 뭐 갑자기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뭐 마이너스 3.5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5. 장이 빠지면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밀렸다 이거예요. 손실 났다 이거예요. 에이씨, 뭐 장 안 좋을 때도 이거 뭐 승률 한 80%, 90%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가 뭐. 또 삑삑 또 희한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쌓이죠. 그래 이제 한 손절 한 2방 맞으니까 여태까지 수익 난 건 생각 안 하고, 에이씨 이거 뭐 잘 안 맞니, 장 안 좋으니까 잘 안 맞기 시작하네, 에이 포기. 자, 이런 사람이 거의 10명 중에 이제 한 3명 정도가 등장해요. 한 3명에서 4명까지도. 그러면은 결국은 1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10명이 1명, 20명이 1명 정도만 남아서 그걸 계속 파고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1명이 승자 독식 체제로 간다고요. 뭐든지 간에 승자 독식 체제로 가고, 나머지 그러면 8명에서 9명은 어쩌고 있느냐. 지금 다른 방송에 가 있죠.
혹시나 또 다른 구세주가 또 다른 타짜가 어디 등장했다더라. 야, 이번에 저기 물 건너가지고 뭐 제주도에 숨어 살던 고수가 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야 구원해주러 왔다 카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로 또 우르르 갑니다. 막. 이게 무슨 구원파도 아니고 이게 드디어 구원파가 등장을 한 거지. 구원파가 은거에 있던 그저 도인이 하나가 또 등장한 거예요. 거리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막 또 달려가요. 뭐 새로운 것도 없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그거 하다가 또 하다 보면 안 되거든. 또 포기를 해요. 자, 승률이라는 것은 저는 승률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승률이라는 것은 왜냐? 자, 지수를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지수. 내가 지수를 다시 한번 불러올게. 자, 지수를 불러올게요. 자, 일단은 이 지수 차트를 좀 좁히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 자, 이게 지수 차트예요. 이게 지수 차트. 자, 이게 지수 차트인데 회원님들 잠깐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자, 요렇게 딱 놓고 봤어요. 지금 이 위치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지수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우리 종합주가지수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상황이라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매매 기법의 승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통계를 내면은 매매 기법의 승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승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뭘 갖다 붙여도 아마 올라갈 거야. 뭘 갖다 붙여도. 저 구간에서는. 반대로, 자, 좋아요. 우리 회원님들 모두 좋습니다. 예, 참여를 잘 해주셔서 좋습니다. 반대로, 자, 이제는 반대로 기준을 여기서부터 잡았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자, 지금 이게 현재다 이거예요. 이게 현재. 이게 현 시점이다 이거. 이게 현 시점. 요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계를 내버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매매 기법의 승률은 올라간다 1번. 자, 내려갈 것이다 2번.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매매 기법의 승률이나 통계라는 것은 통계적인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승률이라는 것은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요. 내려가는 게. 계속해서 이 시장에 전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연구해 보세요. 한번. 계속 연구해 보세요. 내가 그거 연구하다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한 인간 중에 한 명이에요. 어딘가 승률 100%짜리 매매 기법이 나만의 매매 기법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해서 찾아다니다가 내가 집을 못 찾아서 집을 못 올 뻔했네. 세상에. 집을 못 올 뻔했네. 그랬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승률은 항상 변동성을 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갖추겠지만 대신에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어느 정도 매매 기법의 승률이 유지가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간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칩시다. 우리 원들 행여라도 만약에 자 그렇다면은 그 매매 기법은 절대로 승률을 보장받지 못할 거야. 절대로. 예, 절대로. 자,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인지 뭔지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기준점이 자, 행여라도 만약에 기준점이 여기가 돼버린다면은 2012년까지도 그죠? 2012년까지 아무리 기간을 넓게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낸다 하더라도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승률이 살아났다고도 여기서 훅 꺼지면서 결국은 밑으로 빠졌겠죠.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살아나고 있겠네. 이 엄청난 굴곡을 승률 하나만 믿고 버티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회원님들이
승률이 40%, 30%까지 떨어져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연구를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라는 걸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단 말입니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요.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빵원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최고 관건이 되겠죠. 빵원이 되지 않게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비중 조절이란 말입니다. 비중 조절, 자금 관리. 승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중장기로 길게 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물론 이 승률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신에 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할 것이며, 자, 우리나라 시장에 소속된 회사들이 계속해서 무한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맞아요. 자,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버립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영원한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정체기도 있을 것이고 후퇴기도 있을 것이다.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다소 얘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승률이 30%일 때, 40%일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까먹을 것이며, 그죠? 그 다음에 최대한 빵원이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회원님들의 그 비중 조절. 지금 현재 비중 조절 계산기가 딱 지금 카페에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매 기법의 승률이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내가 쪽박 안 차고 하다못해 예수금의 한 80%, 하다못해 70%라도 내가 꽉 쥐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비중 조절 계산기란 말입니다. 회원님들이 전체 원금 내에서 1% 수준만 잃는 거. 1% 수준만 잃는 거. 그게 원리가 비중 조절 계산기가 이때 이제 이런 시기 때 보통 탄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승률에 목을 매시는 분들은 나는 곧잘 승률도 잘 나오고 거래를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놀러 다니시지. 왜 강의를 왜 들어요? 승률이 그렇게 좋아도 돈이 안 벌리니까 계속 다른 매매 기법을 찾아서 지금 기웃거리는 거란 말입니다. 승률이 좋으면 뭐해? 먹을 때 1% 막, 그죠? 평단 대비 1%씩 먹다가 까질 때 마이너스 10% 까지는데. 마이너스 10% 까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 승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그럼 앞으로 회원님들은 어떤 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어떤 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종목을 한 4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4종목. 4종목을 매매했어. 근데 자, 두 종목에서 마이너스 10% 맞았다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10% 맞아서 원금 대비 마이너스 1%에서 한 마이너스 2% 까졌다 이거예요. 그죠? 한 10%에서 토탈 한 마이너스 20% 맞아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한 15%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15%. 자, 또 이 종목이 한 30%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로 회원님들의 매매는 체질이 바뀌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식의 매매로 구조가 바뀌셔야 되는지, 왜 이러는지 왜 알아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자, A라는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해요, 회원님들이. 자, 드디어 관심 종목 등장. 이게 생겼어요, A라는 종목이. 자, 지금 오늘의 승률은 이 종목이 몇 %일까? 자, 이 종목의 승률. 지금 순간 승률은 몇 %일까? 간단하죠. 배운 게 많을수록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학력이 좋을수록 계산이 어려워지지. 승률은 이거밖에 없어요. 딴다, 본전, 잃는다, 순간 경우의수, 순간적의 경우의수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승률 70%, 80%는 뭐냐? 그거는 그냥 누적일 뿐이에요. 누적. 과거의 승률이 80%라고 해서 내일도 80%라는 보장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 1번, 아니다 2번. 과거 10년에 승률이 80%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도 80%, 10년 후에도 80%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뭐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법은 또 어디 있는데. 그죠?
요 세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회원님들은. 너무 복잡해. 승률 80%, 90%, 100%. 그 도대체 무슨 계산 방식으로 냈는지부터 일단은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승률 90%라고? 그거 한번 그러면 자료 다 가져와봐.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그 차트를 다 뿌려가지고 실제로 승률 80%, 90%가 나오는지 제가 계산 다 시켜볼 테니까. 진짜 그렇게 나오는가?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세 가지. 그러면 본전과 딴다일 때 요게 나한테 유리한 쪽이라고 가정해보고, 자, 잃는다. 이게 나한테 불리한 쪽이야. 쉽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잃는 금액을 무조건 1%로 한정해버리는 거예요. 잃는 금액을. 대신에 먹는 거. 대신에 먹을 때는 일부, 예를 들어서 일부 분할 매도만 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한번 내비로 둬버리는 거예요. 계속.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수익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금 대비 한 1% 이상 수익이 나게끔 계속 내비로 두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잃을 때 원금 대비 마이너스 1%를 잃고 먹을 때는 원금 대비 1.3%를 회원님들이 만약에 잡수신다면은 승률이 한 40%까지 회원님들이 승률이 한 40%까지 떨어져도 회원님들은 예수금이 빵원이 되지 않는 구조로 간단 말입니다. 본전보다 약간 수익 아니면 본전선에서 매매가 항상 유지가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순간 승률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순간 승률. 그 매매를 할 당시 그 시점에서의 승률. 자,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딴다, 본전이다, 잃는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어떻게 승률이 80%, 90%, 100%가 나올 수가 있어?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말고도 딴 게 있습니까? 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경우의 수. 땄다가 잃었다가 본전됐다가 딴다? 이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만 있을 뿐이잖아. 이거 위에 다른 경우의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 딴다, 본전이다, 돈 잃는다. 세 개 말고 또 다른 거. 자, 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결국은 없죠. 맞나요? 결국은 없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라고. 이 세 가지만. 뭐 승률이 뭐 100%다, 90%, 99%에 가깝게 나온다.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 내가 따거나 본전일 때 그 다음에 잃는 경우는 어차피 마이너스 1%만 잃게끔 원금을 세팅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수익 날 때 분할 매도 해주고 나머지는 종목이 수익 나고 있는 이상은 계속 그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내비두는 거 지켜만 보는 게 회원님들 일이란 말입니다. 손실 나는지 그래서 원금 대비 마이너스 1% 까지는 지점까지 종목이 밀리는지 그걸 지켜만 보는 게 회원님들 일이라고. 근데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 그런갑다 하라고 하고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왠지 보니까 요렇게 회원님들이 길 가다가 보니까 뭐 아프리카 뭐 증권 방송이라는 게 있네 해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몇 명 모여 있더라 이거요. 이 뭐지 해가지고 이거 뭐 파나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일단은 강사가 말하니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 맞다 그러고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하니까 같이 막 1번 누르고 2번 눌러요. 어쩌면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회원님들이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 직접 매매를 해 보셔야 돼요. 직접 매매를 해 보시고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예수금 작다고 자꾸 투덜대지 말고 50이면 50, 100이면 100, 200이면 200, 300만원 가지고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보라고요? 하나의 매매기법이나 두 개의 매매기법만 끝까지 밀어버리라고 그랬죠. 끝까지 밀어버리시라고. 이 돈이 빵원이 돼버릴 때까지. 빵원이 되든가 돈이 더 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매매를 끝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맞나요? 회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만약에 300 갖고 500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500이 다 없어져 버리든가 500이 1000이 되든가 2000이 되든가 3000이 되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끝까지 가 본 적이 아무도 없거든.
그렇게 가볼 만한 인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매 기법에 대한 확신도 없고 노하우도 안 생기고 데이터도 없는 거죠. 금액이 작으니까 벌리는 수익금이 작아. 긴장감도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소액으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5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20만원 버시고 30만원 버시는 것은 당장의 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30만원 벌었다.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애들 이런 식으로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줘야지. 오늘 외식 한번 할까? 하고 외식해서 돈 다 써버렸어. 뭐 옷 사입고 한다고. 근데 내일 30만원 잃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만원 번 줄 알고 그냥 30만원 써버렸는데, 자, 그 다음날 매매하면서 마이너스 30만원 까져버렸네. 그러면은 결국은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면은. 자,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일상을 탈피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일상을 탈피를 하시라고, 자,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교육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된다 1번. 나는 내일부터라도 바꿔야 되겠다. 자,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은 좀 바꾸실 겁니까? 바꿔야 되겠죠. 바꾸려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회원님들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으면요, 회원님들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이 방송이 내일이라도 당장,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 안에라도 당장, 자, 회원님들의 매매 패턴을 바꾸고 어떤 매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매매에 대한 어떤 철학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저희 교육 강의는 뭐 대박을 터트린 것이라고. 뭐 물론 돈은 실질적인 뭐 돈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무방이 뭐 실질적으로 돈을 제가 저한테 돈이 안 벌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회원님들이 변하는데 단 1%라도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은 저희 교육 방송은 굉장히, 저는 제 스스로가 평가를 할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대박난 교육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 많이 와서 뭐 가입을 하세요. 지금 빨리 오셔야 뭐 수익이 납니다. 자, 저는 그런 방송에는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보신 적이 없죠. 왜?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돈은 제가 직접 벌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에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자, 그런 소위 말하는 어그로라고 그러죠. 어그로를 끄는데 갔다가 어차피 좀 고생을 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결국은 오실 거라는 것을, 결국은 돌아서 오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임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과 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기만의 원칙을 믿고서 자기만의 힘으로 외롭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 주식시장에서의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회원님들을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드릴 수도 없고 주식시장을 개척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회원님들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정글을 스스로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필요한 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나무 자르는 방법, 뭐 독충 피하는 방법, 이런 것만 회원님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회원님들이 실제로 겪고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자, 아시겠죠? 자, 이 주식시장은 정글이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을 회원님들이 용감하게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있는 힘껏 자기 몸으로 부딪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지 않고 뭔가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저기 어디 저기 어디 희한한 종교 식당 같은 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 자,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제 방송은 내일도 자 2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회원님들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변 회원님들 분에게도 우리 카페를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도 좀 하고 뭐 아이디어 토의도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 게시판에서 서로 뭐 좀 서로 아는 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남기시고요. 여기 뭐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댓글도 남기시고 하시면서 함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런 공간을 좀 함께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